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을 때 보통은 혈당이 어느 정도 나오려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 정도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혈액 검사를 받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 즉 내가 실제로 몇 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할 혈액 속 단백질 코트BPE입니다. 이 코트BPE는 단순히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포가 실제로 얼마나 젊게 작동하는지, 대사 기능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생물학적 나이 지표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올해 2025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정식으로 연구 결과가 실리면서 의학계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코트BP2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코트BP2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노화와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유독 수치가 높은지, 당뇨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코트BP2는 왜 낮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트BP2를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이 단백질이 어떤 방식으로 노화 검사의 기준이 될지 천천히 깊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화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노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혈액 속 분자가 먼저 변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고 무릎이 시큰하고 시력이 약해지고. 하지만 이건 모두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실제로 노화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즉 혈액 속 단백질 분자 변화를 통해 먼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은 단순히 영양소만 채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전신의 장기에서 나온 정보들이 모두 모여있는 일종의 신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손상되면 특정 단백질이 증가하고, 간이 나빠지면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단백질이 증가하고, 이처럼 혈액 속 단백질은 몸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그 중에서도 코트BP2는 세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즉 세포의 젊음 자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라는 점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트BPE가 하는 일, 세포의 에너지 균형 관리자.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이 5%일 때 기능이 느려지는 느낌 아시죠? 앱이 잘 안 켜지거나 화면 전환이 버벅거리거나. 우리 몸의 세포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포 역시 항상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 균형을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트BP2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트BP2는 세포의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배터리를 오래 쓰도록 조절하는 관리자예요. 코트BP2가 충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포 에너지 효율이 올라감, 세포 스트레스는 내려감, 염증 감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안정, 조직 손상 속도 늦어짐, 대사 기능 안정. 결과적으로 노화가 천천히 진행됨. 즉 코트BP2는 몸 전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트BP2가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반대로 코트BP2가 줄어들면 세포는 마치 배터리가 5% 남은 스마트폰처럼 불안정해집니다. 스트레스에 약해짐, 산화 손상 증가, 염증 상승, 지방 축적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피로 증가, 회복력 감소. 결과적으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 즉 코트BP2는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노화 속도를 실제로 조절하는 신호인 셈입니다. 세 번째, 코트BP2는 세포 안에서만 일하지 않는다. 혈액 속으로 분비된다. 일반적인 단백질은 세포 밖으로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코트BP2는 필요할 때 세포 바깥으로 나와 혈액 속으로 분비됩니다. 이게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에서 코트BP2를 측정하면 전신의 세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혈액 속 코트BP2 농도가 높다는 건 전신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수치가 낮다는 건 세포들이 에너지 부족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노화 바이오마커, 즉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앞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장수 가족을 조사했더니 공통적으로 코트비피트 수치가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연구팀은 장수하는 집안, 즉 부모조 부모 형제 모두 오래 사는 가족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사실은 장수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도 코트비피2가 낮아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40대에서 50대 이후부터 코트비피2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분들을 살펴보니 70대, 80대가 되어도 코트비피2가 유지되고 심지어 90대 이상 초고령자 중 몇몇은 중년과 비슷한 수준의 코트비피2 수치를 보였습니다. 결국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천천히 늙는 사람들의 몸은 코트비피2를 오래 유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코트비피2는 장수의 핵심적 생물학적 기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코트비피2가 낮아지는 대표적인 경우, 특히 당뇨병 환자.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환자들의 코트비피2가 매우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만성 염증. 당뇨는 염증과 거의 직결됩니다. 염증이 많아질수록 코트비피2는 억제됩니다. 두 번째, 혈관 기능 저하. 혈관이 손상되면 세포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코트비피2 분비가 줄어듦.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약화.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코트비피2가 유지되지 못함. 네 번째, 대사 스트레스.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면 코트비피2는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코트비피2는 단순히 노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사질환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코트비피 수치는 높일 수 있을까? 가능하다. 아직 코트비피2를 직접 올리는 약물은 없지만 연구에서 확인된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 가장 강력한 코트비피2 증가 요인. 유산소 운동은 세포의 에너지 효율과 대사 균형을 높여줍니다. 특히 다음 운동이 효과가 큽니다. 빠르게 걷기, 걷기 계단 조합, 실내 자전거, 수영, 가벼운 조깅. 운동을 하면 세포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코트비피2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항염증 식단. 코트비피2는 염증에 매우 민감합니다. 염증이 많아지면 코트비피2는 줄어들고 몸이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다음 식품을 적극 권장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줄이고 코트비피2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수면. 코트비피2의 핵심.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대사 균형이 무너져 코트비피2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숙면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코르티솔은 코트비피2 억제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수치는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 비만은 코트비피2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체중을 5%에서 7%만 감량해도 코트비피2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코트비피2는 미래의 노화 측정 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팀은 코트비피2가 앞으로 노화 검사에서 혈액 검사 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 옆에 코트비피2, 콜레스테롤 옆에 코트비피2, 간 수치 옆에 코트비피2. 이렇게 표기되면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생물학적 나이, 노화 속도, 장수 가능성, 대사질환 위험도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 이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가 아니라 내 세포가 지금 몇 살처럼 움직이고 있는가, 내 혈액 속 단백질이 얼마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코트비피2는 노화 연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발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100세 손녀 딸내미가 가장 먼저 공부하고 가장 빨리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